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결혼 35년 차 올해 59세가 된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희 부부는 이제 노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최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을요. 남편 재훈 씨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고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결혼 비용까지 모두 책임졌고 지금도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남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것 같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함께 산 동반자를 대하는 익숙함만 있을 뿐입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지만 그건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지키는 것뿐이고 결혼기념일에 외식을 하지만 그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만 그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돌봄, 생활의 돌봄, 가족으로서의 돌봄. 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결혼은 중매였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정해주신 결혼이었죠. 당시 26살이던 저는 재훈 씨가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봤던 거죠. 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였고 살림을 잘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한 위기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생활을 꾸려가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걸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3년 전 둘째 아들 결혼식 이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재훈 씨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아이들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독서를 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제 생활을 유지합니다. 요가 교실에 다니고 성당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삽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가 재훈 씨의 서재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재훈 씨가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훈 씨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다음날 그 앨범을 찾아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게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저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훈 씨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여자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상처를 안고 저와 결혼했던 거죠. 저는 대체품이었습니다. 아니 대체품만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적당한 상대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훈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남자. 저를 아내로 돌봤지만 결코 사랑하지는 않았던 남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재훈 씨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분노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지만 원하지는 않았던 관계였다는 사실.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던 중 저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호 62세의 호랍이었습니다. 부인을 5년 전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 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제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민호 씨는 부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말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저런 사랑을 받아본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도 저렇게 간절히 그리워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꽃을 선물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회 티켓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저를 원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기혼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는 껍데기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함으로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사랑 없는 결혼의 형식일까요?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진심일까요? 집에 들어서니 재훈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5년간 저는 밥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 아이들 돌보는 사람,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우 씨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봤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재훈 씨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멍하니 반찬을 집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재훈 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저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재훈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잤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재훈 씨의 등을 만져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온기일 뿐 설렘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 씨가 운동을 나간 사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9세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보였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느끼고 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 것인가? 돌봄만 주고받으며 사랑 없이 살 것인가? 민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재훈 씨에게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 씨를 만난 곳은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훈 씨는 한 번도 이렇게 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팔을 잡아 부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손은 달랐습니다. 저를 느끼고 싶어서 잡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프로포즈했을 때 이야기, 함께 여행 다녔던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 분과는 어떠냐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다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해도 그건 의무였지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품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저를 소중히 여겨서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세월에 대한 슬픔이 쏟아졌습니다. 민우 씨는 제 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제가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재훈 씨는 신문을 보고 운동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TV를 보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재훈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질문을 한다며 웃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하냐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재훈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고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익숙함이고 의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간절히 원하는 거라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그리운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 씨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냐고 60세가 되면 감정이 사라지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당황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저 편의상 함께 사는 남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나름 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잘 살아온 게 맞냐고, 죽은 듯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내일 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꼭 만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재훈 씨는 일찍 나가버렸고 저는 민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우 씨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돌아가신 부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를, 35년간 사랑 없이 살았다는 고백을.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해한다고, 힘들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고백했습니다. 부인과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재훈 씨와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기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다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귀여운 여자라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저는 그저 한 명의 여자였고 민우 씨는 저를 원하는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35년간 사랑 없이 살았는데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재훈 씨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이혼이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수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아버지가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연락을 받았다고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였다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다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자기는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고,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니 재훈 씨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다녀갔다고 걱정하던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재훈 씨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35년간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재훈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우리는 사랑 없이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당신은 좋은 아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상처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재훈 씨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첫사랑 때문이냐고,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재훈 씨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수진이를 잊지 못했다고, 결혼하고도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라고, 자기가 미성숙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35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으냐고, 헤어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고, 민우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의 눈물을 보고 나니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남은 인생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훈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자기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남자 중에 누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훈 씨는 진지했습니다. 한 달만 달라고 한 달 동안 자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냐고 60이 다 된 사람들이 무슨 짓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냐고 60세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당신이 어제 한 말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먼저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훈 씨가 사랑하겠다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재훈 씨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재훈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했다고 별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만났냐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점심은 뭘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재훈 씨가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를 감시하려는 걸까요? 민우 씨를 만나는지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재훈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무관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재훈 씨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죽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부엌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음식을 만든 것은 더욱 처음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정성은 담았다고 했습니다. 앉아서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고 질척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이 없냐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다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차려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저를 붙잡으려는 계산일까요? 민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민우 씨는 진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에 민우 씨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훈 씨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우 씨를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민우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재훈 씨가 운동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좋다고 같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운동을 나가고 저는 민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민우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작은 들국화 다발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재훈 씨는 한 번도 꽃을 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려고 한다고 한 달간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만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35년간 사랑 없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행복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한다고 해서 진짜 변할 수 있겠냐고, 그건 당신을 잃기 싫어서 하는 연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훈 씨의 변화가 진심이 아닐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재훈 씨가 끓여준 죽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던 그 아침 식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재훈 씨도 진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한 달 후에 확실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우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자기를 만나달라고, 남편하고만 있지 말고 자기와의 시간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민우 씨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운동을 일찍 마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외출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재훈 씨가 차를 몰고 간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재훈 씨는 차에서 내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다고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재훈 씨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예뻤다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손을 잡았는데 당신 손이 따뜻했다고, 그 온기가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재훈 씨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걸. 그저 의무적으로 손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재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당신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당신을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닫았다고, 상처받기 싫어서 벽을 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훈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훈 씨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3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좋아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놓친 시간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진작 이렇게 말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걸까요? 재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 사장의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재훈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재훈 씨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보잖냐고,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당신을 잊는 것보다 창피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 씨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좋아하는 전시회에 가자고, 모레는 맛있는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데이트하고 싶다고,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부인을 잃고 5년간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다고,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우 씨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솜씨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남자가 아내를 위해 서툴게 요리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식사 중에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냐고,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당신에 대한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라고,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확인해보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재훈 씨와 민우 씨 사이에서 제 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더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매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 씨도 계속 만났습니다. 재훈 씨 몰래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그리웠다고 말했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재훈 씨와 있을 때도 좋았고 민우 씨와 있을 때도 좋았습니다. 재훈 씨는 35년의 세월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고 민우 씨는 새로운 사랑이 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정일까요? 설렘일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준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형한테 들었다고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우연히 봤다고, 공원에서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있는 걸 봤다고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걱정돼서 준수에게 연락했다는 거였습니다. 준수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신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재훈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아버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냐고, 엄마가 바람 피운다는 거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35년간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 것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이해가 되냐고, 결혼이 뭔지 아냐고, 우리 같은 자식들은 생각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5년간 사랑 없이 살았다고,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준수를 말렸습니다. 엄마 탓하지 말라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라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선택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수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고 저와 재훈 씨만 남았습니다. 재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다고, 정말 자기를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바로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민우 씨에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이 알게 됐다고,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힘들다고 울먹였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했습니다. 함께 떠나자고,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당신과 단둘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낳아서 키운 아들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우 씨는 진지했습니다. 당신만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결정했냐고,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2주 동안 변한 재훈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던 모습, 제 손을 잡고 산책하던 모습, 사랑한다고 말하던 모습. 35년 만에 처음 본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도 생각났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던 민우 씨, 진심으로 저를 원한다고 말하던 민우 씨.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 설렘.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변할 수 있냐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변하겠다고, 평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수진이 사진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35년간 간직했던 그 사진을 찢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고 싶다고, 당신과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 씨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과거를 버린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당신도 민우 씨도 모두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일주일 후에 답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재훈 씨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에 데려가주고,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도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간절했습니다.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떠나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매일 설득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봄과 사랑. 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35년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봄도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닐까요? 재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결정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가볍지 않다고, 그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함께 견뎌온 시간도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 진심을 믿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재훈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남은 인생도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민호 씨에게 저는 결정을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35년이라는 시간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줘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선물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재훈 씨를 안았습니다. 재훈 씨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자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사랑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남은 인생은 사랑으로 채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서툴 때도 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손잡고 산책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눕니다. 아들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민호 씨가 생각납니다. 그 설렘이, 그 따뜻함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봄과 사랑 중에서 돌봄 위에 쌓아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35년의 돌봄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9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하기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